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의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최대 30%까지 낮아지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되는데 2주택자는 기존의 10%, 3주택자부터는 20%씩 양도소득세가 가산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장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도 이번 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2.1%의 점유율로 지난 1분기에 이어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출하량이 2% 늘었고 점유율은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4,10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1.4%로 2위에 올랐고 중국의 화웨이는 9.4%에서 10.7%로 늘리며 3위를 지켜나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는 매우 그렇다, 24.3%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양시장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 좀 지지부진했던 IT, 전기, 전자 업종 살아나는 모습들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불러온 건데요. 미국 대장주, 기술주 대장주로 불리는 애플,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한데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IT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부품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훈풍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의 대형 종목들, LG노텍 잘 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중소형주, 부품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8월 두 번째 거래일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IT주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분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29.50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27% 상승이고요. 2430선 부근에서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오늘 장초반에 2432포인트, 장초반에 다시 좀 빠졌죠. 242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243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삽니다. 791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요 며칠 열심히 사줬는데 지난주부터 오늘은 1112억 원 내다 팝니다. 개인은 173억 원 순매수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상승합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현대차 역시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훈풍에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포스코는 오늘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1.34% 하락하고요. 삼성물산은 14만원대 회복했습니다. 네이버가 조금씩 빠지면서 79만 2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생명 강보합권, 신한지주는 1.85%. 오늘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입니다. KB금융 어떤지 11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도 낙폭이 좀 있네요. 2.68% 하락.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주들 괜찮습니다. 0.61% 올라가고요. LG화학 오늘 시크리컬 업종들이 소폭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주 다시금 급등하는데 28만 7천원까지 SK텔레콤 올라갔고요. SK는 1.4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상승합니다. 660포인트 부근까지 단숨에 또 올라갔는데요. 0.76%나 상승합니다. 지수로도 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코스닥 시장인데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 655포인트부터 657포인트, 현재 포인트 고점입니다. 쭉 올라오면서 658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치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외국인이 사줍니다. 180억 원 정도 그동안 팔던 외국인이 돌아와서 사주고 있고요. 개인도 109억 원 매수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186억 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 56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올라가네요. 그동안에 좀 빠지던 메디톡스 휴젤 같은 보톡스 관련주들도 오늘 1%대의 상승이 나오고요. 구남도가 지금 5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CJNM 0.5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1.87% 올라가고요. 로엔이 살짝 쉬어갑니다.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고요. 특히나 오늘 IT주 상승하니까 SK머티리얼즈 또 3%대의 급등이 좀 나와줍니다. 신라젠 이번 주 내내 올라오다가 하루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가져가고요. 다음 살펴보죠. GS홈쇼핑, 컴투스, 포스코, 캠텍 모두 하락하는데 원익 IPS 역시나 IT 부품주들 상승합니다. 미국발 훈풍이 코스닥 부품 종목들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IT 종목인데 SFA는 신저점 부근에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 324원 80전, 3원 5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훈풍이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 좀 살펴볼 수 있나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피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2,430포인트 회복, 좀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급반등을 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50달러를 넘어서며, 시클리컬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시클리컬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데 반해서, 애플발,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며, IT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IT와 IT가 아닌 업종들 간의 엇갈리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와 IT 간의 순환매가 계속되면서 코스피는 지난 주말 충격에서 벗어나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고 있어서 장막판까지 외국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여부도 한번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관건은 8월에 2,500포인트 넘어서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2,500 전에 2,450포인트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50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450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급락이 시작된 저항대가 2,45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2,450을 넘어서게 되면은 2,500이 바로 과시권으로 들어온다는 점들에 있어서 2,450포인트 회복,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최근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가 더 지속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전망하기로는 후자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매물이 좀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쪽의 매물 부담이 좀 자, 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전화를 잠시 끊고 연결을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2,450선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2,500포인트까지
우리가 갈 것이다 라는 증권사에 지금 밴드 상단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8월에는 좀 조정 국면에 다가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또 기본적인 펀더멘털 요건들은 괜찮다,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들은 이미 많이 소멸이 된 상태다 라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8월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하는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부분부터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선, 2500선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2450, 25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썸머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의 매물 부담을 좀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도세가 단순하게 차익 실현으로 보기보다는 환율이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합니다. 환율 레벨이 112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1120원은 작년 3, 4분기 평균 환율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밑으로 간다고 해서 원화 강세가 더 진행된다고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더 유입되기보다는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해질 수 있는 환율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 환차익 매력도가 약해짐에 따라서 환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 레벨은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견조한 이유는 국내 기관의 순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의 순매수 대부분이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미니 선물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미니 선물은 매월 만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금은 매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좀 이렇게 부분들을 좀 경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도 다음 주는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조금은 경계감을 높여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특히나 이제 2거래일째인데 이틀 동안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향후 흐름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여타 다른 신흥국, 선진국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서도 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세가 주춤해지거나 업종별로는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0포인트 이상, 2,450포인트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물가 수준도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정책, 내수 중심의 소득 중심의 내수 성장이라는 정책 포인트를 감안해봤을 때 국내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에 이어서 유통, 미디어, 그리고 의류까지 내수 전반에 대한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IT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지만 오버웨이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클리컬이나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 수출주보다는 경기 민감 내수주 쪽에 좀 포인트를 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벌써 시작을 했고요. 2거래일째입니다. 참 시간이 벌써 이틀이나 지나가는데 분위기는 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님이 지난번에 8월에 대한 예측을 해주실 때 8월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8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스탠스는 비슷한 기조로 괜찮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즘같이 급락이 7월 말에 나왔던 것처럼 나온다면은 기회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점검을 좀 환경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실적의 말기인데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IT나 금융업종 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 이거라기보다는 IT나 금융업종이 쉴 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리스크가 더 커지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환경 요인, 주변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큰 변화 모멘텀이 나타난 것은 없죠. 주도 업종이 좀 흔들려서 시장의 진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8월 초인 현재 시점에서 이번 달이 좀 어려울 것인가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이벤트성 재료 과연 뭐가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 이후에 일단 중순 이후죠. 까지 가야지 뭐 글로벌 유동성 관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6, 17일에 FOMC하고 22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나오고요. 또 24일에 잭슨홀 미팅 다들 이제 여기 관심이 좀 많다라고들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7월과 마찬가지로 24일에 어떤 결론이 가시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FRB의 보유자산 매각이나 ECB 긴축에 대한 시그널 이게 7월에도 시장에 뭐 반영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또 약간 반영을 시키고 넘어가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9월 유동성 흐름을 가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본 게임은 9월에 FOMC 회의가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한번 또 시장의 간을 보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항상 이런 이벤트가 심리적인 부담이기도 하긴 한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현재의 구도가 변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제조업,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 이제 좀 약화된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때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7월에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벤트가 있었을 때처럼 상품 시장하고 연계돼서 자산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달러와 자산시장 흐름의 연관관계의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결국 7월 말 같은 때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급락 흐름이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나타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급락을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월 말 급락 만들었었던 그 투자 심리 위축 이것을 몇 가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뒷받침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글로벌 IT 기업 실적 픽아웃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급락이었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애플 실적이 시장을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애플의 실적 발표가 그러한 픽아웃의 가능성 이거 자체를 지금 상당히 해소시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 자체는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우리 자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때 주요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2430포인트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단기 매물이 급하게 출회되면서 시장이 24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졌죠.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악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온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한번 맞을 것을 맞았다. 이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펀드멘탈 요인하고 기술적 요인 모두 다 그렇게 나쁘고 오래가는 그런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 실현성 매물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8월은 정리를 해본다면 대환경 요인이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결국 이제 15일까지 실적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좋은 실적 나온 그런 기업들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맞는다. 그렇게 본다면은 펀더멘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과열을 해소하는 것이죠.
결국에 지난달에 8개월 연속 상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음봉을 만들었으면 이번 달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할 텐데 이게 좀 기술적 과열을 좀 덜 해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8월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에너지 비축 그리고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하락 반전해서 무너지는 추세로 갔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제 나온 한국의 수출 지표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6월, 7월 사이에서 좀 안 좋았었던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나와도 시장이 반응을 안 했었죠. 지금 이러한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전체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락 전환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러한 주변 환경이 무너졌을 때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조정 이후에 재상승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대외 환경보다는 실적 시즌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책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넘어갈 시점이다라고 하고 시장 환경은 좀 우호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8월에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가지고 계신 측면이고 우상향을 너무 했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8월 예측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주도업종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죠. 외국인 매도자 급매물 한번 겪었고요. 또 그것이 하필이면 또 주도업종 쪽으로 조정을 보였고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컸고 계속 이제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 글로벌 주도업종, 그러니까 우리 주도업종이 사실 글로벌 주도업종하고 같다. IT와 금융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미국의 IT 빵 기업들 말고도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흐름 보시거나 펀더멘털 흐름 그리고 이번에 기업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좀 안 좋았었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분기점에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때 우려감은 많이 반전되고 오히려 결적으로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축인 금융업종 보면은 더 괜찮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때 초반에 충격을 줬었던 골드만삭스 재상승하고 있죠. S&P 은행 업종 지수 자체가 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금융주가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기존의 주도업종이 또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하고 동행하고 있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IT와 금융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선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었던 그 모습에 대한 부담은 이 정도 설명이면 어느 정도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동방급락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꼭 외국인 쪽 해외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업종별 조정은 6월부터 시작했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음식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것이 하나 둘씩 업종별로 조정을 받았고 7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IT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업종, 금융 이쪽이 조정을 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나 금융업종이 좀 상승 탄력 둔화되고 하락을 하면은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 요인이 많이 한 번에 약화되는 그런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 자체가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한 번씩 겪었었던 조정을 IT와 금융도 겪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흐름이나 우리 시장 자체적인 흐름 살펴봤을 때 아직 하락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실적 시즌의 마무리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주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이 소재 산업재 내수 업종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업종들이 먼저 6월 달에 약세 조정을 보인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 차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선조적인 보인 업종이 돌아서면서 차츰 한 업종씩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IT나 금융이 향후에 좀 더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거쳐야 될 그럴 조정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쪽으로 잠깐 좀 포커스를 돌려보면은 음식료 중심으로 한 내수 업종이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실적 발표가요. 여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고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소비 심리 회복 이쪽이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펀더멘탈적으로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턴하는 그런 필수 소비재 중심의 음식료 업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또 실적을 이제 나올 예정들이 이제 에너지나 소재나 산업재 이쪽을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3분기까지요. 이쪽도 한번 IT와 금융주와 더불어서 한번 주도주의 한 축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 나타나는 시장 흐름에서는 이쪽 필수 소비재와 더불어서 에너지 소재 이쪽도 포트폴리오에 중요하게 한 자리 좀 끼워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어닝 시즌도 지금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8월 한 달 동안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체크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좀 이제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달러는 약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별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원달러만 갑자기 강세를 보여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이탈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럴 현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외국인 쪽 문제 7월 말 같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런 약세 지속 여부는 계속 좀 주목하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업종 이쪽의 추세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중기 추세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시장이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월말까지 한 240만 원 쪽에 중요한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지되는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하면 240만 원 선이 중요하게 하나의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파생상품 시장 쪽 수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니 선물 시장 쪽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쪽에 적지 않게 매수 포지션이 미니 선물 쪽에 있는데 이쪽에 따라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익 거래가 600억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온 쪽이 증권사 쪽입니다. 그동안에 약간 지난 만기일 이후에 여태까지 한 3조 원가량의 매수세가 증권사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 정도가 차익 거래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 사이에서는 미니 선물급에 따라서 이런 차익 거래에 의해서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부터 벌써 안 좋은 흐름 증권사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건 점검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T와 금융과 더불어서 2분기에 좋은 실적이 3분기까지도 이어질 에너지 소재 업종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8월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도 받고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달이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